외계인은 있다 싶고 14일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거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잖아.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지? 길저울이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 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지의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000마리? 수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000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슈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자,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그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랑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뭐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그럴 있는 수 있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이 있다 싶고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물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8년 북미 지역 시골 마을에서 등산을 하던 존 윌리엄스는 우연히 땅에 튀어나온 금속 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콘센트가 내장된 듯한 돌. 어머나. 저 누가 박아놓은 게 아니고? 뭐야 이게? 콘센트 저거 끼면 뭐 충전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공학자였던 존 윌리엄스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느꼈고요. 지질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엔 인위적으로 용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인위적이 아니면 원래 저렇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돌을 조사한 지질학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금속 핀을 접착한 접착제나 시멘트 같은 흔적뿐만 아니라 용접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금속 핀 주변으로 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돌은 무려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0만 년? 10만 년. 돌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10만 년 전에 왔다는 얘기네요. 10만 년 전에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만 년 전에 어떻게 콘센트를 만듭니까? 그렇지. 전기 개념도 모를 텐데. 조사 결과 돌은 1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지층에서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할 수 없는 외계인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며 외계인의 초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외계의 유물을 발견한 존 윌리엄스 역시 외계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후 이 외계인의 돌은 수수께끼 돌이라는 뜻의 애니그멀리스로 대화제, UFO의 존재를 파헤치는 매거진에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 남겨진 미스터리한 돌들. 고대 우리 지구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있네, 진짜.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 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 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엽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은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한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고고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물체입니다. 루마니아 클루지나 포카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기원불명이라고 표기돼 전시됐습니다. 이게 왜? 뭐야? 먼저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체가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약 1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20cm, 폭은 12.5, 두께는 7cm고요. 특히 저 오목한 부분, 한눈에 봐도 누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물체의 정확한 용도 파악을 위해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발표.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듯한 이 물체의 주 성분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에요? 아니,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금속에 가까운 건데. 문과인데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니, 이 재련 정도 기술, 다 알죠. 아니, 재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론은 적용을 해도 이 에너지 여론이 없으면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은 인위적인 그거나. 재련 기술이 없어도 네.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루미늄이 형성된 걸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전기로 만드는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번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입니다. 19세기잖아. 이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포크와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고 생산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6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면은 저기 돌도 안 갈아 쓰던 때인데 무슨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타임캡슐. 이게 어떻게 이리 뭐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아직도 타임캡슐이랑 타임머신 헷갈려요. 누가 타임머신 타고 25만 년 전으로 갔다가 실수로 저거 놓고 왔거든요. 던져놓은 거지. 아 번개 자작설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여요. 번개 자작설. 자작설. 번개 자작.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의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 물질은 지구의 기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UFO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 쪽에 왔었다는 얘기네요.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지나 포카의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남기고 간 흔적일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16위를 공개해주세요. 중동판 나스칼라인의 정체는? 고대 문명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페루 남부의 나스카 평원. 그리고 이곳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 나스칼라인. 이거는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봐도 또 신기해요. 세계 불가사의 하면은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페루뿐 아니라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제2의 나스칼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동에? 이건 모르실 테니까 사진 보시죠. 와 이거 신기하다. 약간 그 암모나이트 조개 그런 느낌도 있네요. 1920년대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3국에 걸친 광활한 사막에서 무려 1000여 개나 발견된 중동판 나스칼라인, 빅서클. 그런데 페루의 나스칼라인과 달리 중동의 빅서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요. 돌을 쌓아 만든 돌 구조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바퀴 모양과 비슷하고요. 크기도 지름 약 400m부터 다양합니다. 돌로 만든 거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빅서클은 최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일종의 법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제각각이고 원 내부의 형태 또한 전혀 일정하지 않다는데요. 공룡 발자국. 아니 발자국이면 발자국. 일정해야죠. 여러 마리가. 여러 마리가 되게 일렬로 간다. 하나씩만. 이게 받아주기 너무 힘드네요. 아무 얘기나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난 2011년 빅서클 문양 연구를 위해 호주의 저명한 고고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교수가 중동을 찾았습니다. 빅서클은 종교적인 이유로 만든 구조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죠. 한편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빅서클은 과거 건물의 터입니다. 아닙니다. 고대 묘지의 흔적이에요. 이 빅서클의 근원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데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빅서클의 정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노르웨이 헤스달렌 지역에 위치한 한 계곡.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한 미스터리 현상 때문에 무려 약 30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데요. 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UFO다.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정말 움직이는 것도 맞아졌다가. 보이시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헤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헬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헬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헤스달렌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의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헤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헤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8위 공개해주세요. 미 해군도 인정한 그것.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실존한다는 얘기죠.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 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3입니다. 아, 3위구나, 3위. 자동 확정이네. 저 1, 2위. 지난 2014년 인도의 고고학자 J.R. 마가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차라마에서 약 10,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눈과 코는 실종된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지닌 생명체. 다른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진짜? 새도 아니지, 뭐지? 심지어 그들의 이건 뭐야?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UFO까지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 다리 달린 게 꼭 UFO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요, 진짜. 그러네. 자, 무려 10,000년 전에 그려진 동굴벽화에 외계인과 UFO를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네. 이건 또 뭐예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벽화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2명의 생명체가, 미국의 유타주의 세고 캐넌에는 머리 위에 안테나가 솟은 기이한 형체가, 그리고 호주 킴벌리에는 오. 큰 눈과 머리를 소유한 여러 명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뭘 봤길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더욱 닮은 이 그림들이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 최대의 난제인 외계인의 존재. 혹시 외계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사인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꼴찌 기사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온 우주의 기운, 외계인 혼혈 프로젝트. 노력한다. 열심히 하네. 전무후무한 특종 랭킹쇼 프리한 19 엑스파일. 자, 오컬리 요원이 이번엔 우주의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아이의 모습을 아이라고? 그리는데요. 저게? 네. 아이들이 외모가 다른 것. 바로 아이들의 친아빠. 이 친아빠가 외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외계인? 자,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여성인데요. 올해 28살의 브리짓 닐슨이라는 아우, 여성인데요. 이쁘다, 또. 그녀는 16살 때 처음으로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만남만 가진 게 아니라요. 왜, 오 왜? 마이 갓! 뭐, 왜?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외계인과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시작입니다. 진짜? 딸 6명,
아들은 4명, 아우 다복하시네.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이고야. 외계인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세상에 있는데요. 어떻게? 정말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브리짓은 2012년도에 역시 자신도 외계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60세 샤론 맥코믹씨와 함께 하이브리드 칠드런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단체까지. 단체의 목적은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 즉 하이브리드 칠드런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외계인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어떻게 보면 인권 단체라고. 외계인 인권 단체군요. 외계인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인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고요? 프리한 19 엑스파일. 원래 얘 하는 거야 이거? 예. 저 오컬리 요원의 결론은요. 언제나 진실은 처음 넘어가 있습니다. 자, 남양 특집 제4탄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11위로 갑니다. 미국 초자연 포털 세도나 스타게이트.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10,000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라며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즈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5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테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0위 공개합니다.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라.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6일 공개합니다. 모모모에 납치당한 파일럿.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 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냥 이렇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UFO인가 봐. aircraft?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UFO가 온 적이 있을까요? 제가 UFO 특집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동안 미국이나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목격된 UFO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UFO는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관심의 대상이긴 한 것 같아요. 자, 미스테리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게 또 UFO 아니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2021년 7월 전북 전주 고덕산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수상한 불빛이 목격이 됐는데요. 대체 저게 UFO가 아니면 뭐냔 말입니다. 저게 뭐 반딧불이도 아니고. 반대뿔이 저렇게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UFO지 당연히 뭐겠어요. 딱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정렬한 거거든요. 지금 저 정도면. 근데 어쨌든 의심을 좀 계속 해보면 네네. 일반적인 비행체에 나오는 불빛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UFO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불빛은 정말 UFO였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이 그 전주에서 목격된 의문의 불빛 무리를 보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UFO라고 보시나요? 우선 영상에서 보시면 주황빛의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사실 이건 갑자기 불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체가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 목격된 것들 중에서는 가장 UFO에 가까운 비행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UFO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 이걸 이 두 기자님은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UFO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째,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초가속. 둘째, 둥그런 회전 반경이 없는 수직에 가까운 급격한 방향 전환. 셋째, 초음속 비행을 하지만 소닉붐, 즉 충격음이 없는 것 등이 있습니다.